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79쪽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 부탁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균성 결막염에 대해서 봤습니다. 큰 제목을 외우라고 했죠, 그죠? 자, 이번에는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에 보겠는데, 요 공통적 증상 책 보세요. 결막충혈. 결막충혈은 앞에 세균성 결막염에서도 나왔죠, 그죠? 세균성 결막염은 충혈과 그 다음에 한홍성 삼출물이 주 증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결막충혈하고 눈물 흘림, 기박계와 림프절병증 이 세 가지가 주 증상입니다. 특히 이제 결막충혈은 공통적인 증상이지만은 여기서 기박계와 림프절병증은 세균성 결막염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고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박계와 림프절병증이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에 있어가지고 다른 결막염과는 차이되는 점이다, 다른 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두결막염을 보겠습니다. 인두가 목구멍이죠, 그죠? 한문으로 인두. 그 다음에 결막열, 열이 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원인균은 아데노바이러스 제3, 4, 7형입니다. 3다이사는 7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100명에서 알 수 있듯이 38.5도 에서 40도씨 고열과 함께 목이 아프고 급성 여포 결막염이 나타난다. 예, 지금 제가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좀 목도 간질간질하고 코도 간질간질하고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살짝 훌쩍이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어린이에게 흔하고 수영장에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보통 10일 내 자연 치유된다. 이 뭐 다 아는 이야기라 가지고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 자체가 전부 다 전염이 잘 되고 바로 이제 전부 다 유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전부 다 또 희한하게 한 보통 열흘 했어요. 일주일 혹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 그 다음에 2주 요 사이에 다 또 뭐 거의 다 이제 자연 치유되는 게 또 주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유 거기에 줄쳐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행성 각결막염이 있습니다. 뭐 유행성이라기도 하고 그냥 유행이라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균은 아데노바이러스 제8형, 19형, 제37형. 자, 처음에는 충혈과 약간의 통증이 있으며 눈물 흘림이 심하고 결막염 발생 후 5에서 14일 사이에 눈부심을 호소하는 경우인데, 자, 5에서 14일 사이에 눈부심 호소까지 줄치시고, 그거는 어디로 옆에 보면은 2차로 생긴 상피각막염 때문이다. 상피각막염 줄치시고, 상피각막염이 생기는 거는 유행각결막염입니다. 그래서 자, 각막의 지각에는 이상이 없고 대부분 흉터를 남기지 않고 낫는다. 이게 이제 상피각막염의 주증상입니다. 특징인데 왜 그러냐? 각막상피는 당연히 우리가 배웠다시피 5~6개의 상피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생이 되니까 당연히 흉터를 남기지 않겠죠. 그래서 각막의 지각에는 이상이 없고 대부분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전염성 강하다, 전염성 강까지 줄치고, 밑에 예방이 더 중요 줄치고, 오른쪽에 여름에 특히 유행하면 1년 내내 볼 수 있다 줄치세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행입니다. 여름에 잘 유행한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통 3~4주 동안, 즉 한 달 안에 동안 지속되고 발병 후 2주 동안 전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학교 학생들이 결석하게 되죠. 집에서 쉬어라 이래 됩니다. 보통 이제 걸리는 병이 유행각결막이기 때문에 학교에 결석하게 되는 주 원인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급성 출혈 결막염이 있습니다. 급성 출혈 결막염은 병균이 장내바이러스 제70형, 장내바이러스 제70형 요 원인 줄치 놓으시고, 짧은 잠복기, 즉 8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잠복하고 있다가 짧은 경과기간 5에서 7일까지 6까지 짧은 잠복의 짧은 경과기간의 특징까지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시기에 발생하여, 자, 아폴로 눈병 세나죠, 그죠? 아폴로 눈병 줄치시고, 자, 증상은 다른 바이러스 결막염과 비슷하게 결막충혈, 눈골부종 쭉 있고, 효과적인 치료법 요소로 전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또 마찬가지로 짧은 경과
경과기간이 5에서 7일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요게 이제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충혈이 아주 심한 거 그거는 다 비슷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임상 환자들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hen성 각기관만 좀 밝게 되어 있고, 그죠? 급성 출혈경은 이거는 아주 밝게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눈뼈, 요거를 아폴로 눈병이다. 급성 출혈 결막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80세 알레르기 결막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 여기 말에 나와 있듯이, 제목이 그렇듯이 1번이 계절성이고 2번이 비계절성이죠. 계절성은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서 생기는 결막염이고, 비계절성은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알러지에 의해서 생기는 결막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 자, 알레르기 비염부터 뒤에 발생하는 결막염은 근초일 결막염이라고도 한다 하네. 근초일 결막염까지 갈로 해놓으세요.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특히 이제 알러지 비염, 제 같은 사람, 비염이 특히 봄이나 가을에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동물 털이 빠지는 게 가을이고, 그 다음에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다니까. 그래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란다. 저도 요즘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약을 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꽃가루, 풀, 동물성 털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가능성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 결막 부종, 줄지 놓으시고, 오른쪽 눈이 눈 주위 조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 줄치고, 오른쪽에 가려움, 오른쪽 눈물 많이 줄치고. 특히 이제 결막이 부종이 돼가지고, 예, 보시면 이제 그 눈물도 나고 이런데, 저 보면은 결막이 좀 부은 거를 우리가 사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눈 주위 조직으로 빠져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른쪽에 눈을 비빌 때 끈끈한 점성 분비물에 놓는다. 그것도 줄치해야 됩니다. 끈끈한 점성물. 요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알러지 결막염을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을 비비면은 아주 실 같은 것이 딸려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점성 분비물이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할 때 배웠는데 IgE 있었죠, 그죠? 순환 면역 글로불린 E. Ig는 이무노글로불린이라 했습니다. 요거 간염은 제1형 감염 반응의 일종이다. 요 말을 그냥 눈에 발라 놓으세요. IgE 간염은 일종 감염 반응. 자, 두 번째, 비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그래, 밑에 이제 그래 보다시피 생활 공간에 언제나 존재하니까 항상 이것으로 인해서 알러지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진먼지기, 다양한 곰팡이, 동물 비듬 등의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하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발생한다. 진먼지기, 동물 비듬, 여기까지 갈로 치시고, 밑에 계절 관계없이 1년 내내 발생, 줄 치시고. 정상은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이 비슷하다. 24시간 내내 정상 지속, 24시간 내내 정상 지속, 줄 치면 됩니다. 뭐 두 개 다 묶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3번 폼철각결막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3-4년 만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전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봄과 여름 양안에 발병하며, 봄과 여름 양안에 발병, 줄치세요. 주로 IG 항체 간염, IgE 항체 간염. 이거는 알레르기 결막이 공통적으로 관여를 하니까 그렇거니 하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IgE는 모든 알레르기 결막염과 관련이 있다. 사춘기 전에 발병, 줄치고, 소년 줄치고, 오른쪽 열대지방 줄치고. 자, 그래서 한대지방에서는 추운 데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봄철각결막염이 심한 사람들은 추운 지방으로 이사가라, 이런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려움이 심하고 끈끈한 실같은 천맥성 분비물이 놓이고, 가려운 거는 이제 우리 알레르기 결막염의 공통적인 증상이 되겠죠, 그죠?
앞에서 봤던 세균성 결막염에서는 한홍성 점액 분비물,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서는 기압 림프절병증, 그 다음에 알러지에서는 가려움증, 요런게 이제 공통적인 증상이 됩니다. 끈끈한 실 같은 전백성 분비물이 나오고 위 눈꺼풀 결막에 그거 줄쳐야 됩니다. 위 눈꺼풀 결막에 거대 유도 동그라미 치시고, 아래 눈꺼풀 결막에 작은 유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원추 각맥의 발생 빈도 높다 줄치시고, 발생 빈도. 스테로이드 제제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녹내장, 빈내장,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스테로이드 제제 줄치고, 밑에 단기간 사용 줄치고. 보시다시피 봄철 각결막염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즉 닭가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은 봄철 각결막염 이렇게 충혈이 되어 있으면서 요 위눈골 거대 자갈 모양의 거대 유두랍니다. 이렇게 물질 같은 게 생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거대 유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각결막염을 지금 하게 되는데, 아토피 각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막이 우윳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윳빛 하면은 이제 아토피 각결막염. 물론 이것은 천식이라든지 습진,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이런 사람들이 자주 생기게 되겠죠. 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페이지 181조 아토피. 자주 발생하는 일은 20, 40세 줄치세요. 천식이나 습진 등의 가족력 줄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짐에서 보면 발정 눈부심, 오른쪽에 눈꺼풀테는 붉은색을 띠며 부터 눈꺼풀테 붉은색, 오른쪽 결막은 우윳빛, 여기까지 줄치면 됩니다. 눈꺼풀테 붉은색을 띠어 결막이 우윳빛이라는 게 주증상이니까. 그 다음에 아래 눈꺼풀 결막에 아주 작은 유두가 보이며 드물게 거대 유두가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아주 작은 유두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각결막염도 본철 각결막염처럼 이런 식으로 거대 유두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거대 유두 결막염이 있습니다. 거대 유두 결막염은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콘택트 렌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치세요. 콘택트 렌즈나 의안을 착용하는 경우 주로 발생. 그래서 가려움, 점성 분비물 충혈 나타난다. 거진 눈꺼풀 처짐이나 위 눈꺼풀 결막에 거대 유두가 보이게 합니다. 거대 유두 줄치시오. 그래서 이거는 콘택트 렌즈 의안을 착용해서 감염이 되어 가지고 거대 유두가 생기는 거니까 바로 찾기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째 플리텐 각결막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 삼아 보는데, 세균 단백에 대한 일종의 지연성 감염 반응 줄치세요. 세균 단백. 어차피 세균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세균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염 반응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결핵균 단백에 대한 감염 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 서구에서는 포도알균에 대한 감염 반응. 줄지 놓으시고, 개발도상국 결핵균 단백. 서구에서는 좀 잘 사는 나라에서는 포도알균에 대한 감염 반응 줄치면 됩니다. 10대 중반 발생, 여성에 더 하나에 발병한다. 10대 중반의 발생, 여성 오른쪽에 발병. 정상은 다 비슷합니다. 인물과 눈물, 눈부심. 그러니까 정상인 가지고 시험이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주 특별한 정상이 아닌다면은. 플리텐은 뭐냐면 각막 가장자리, 그걸 써놨죠. 발생한 지름이 1에서 3mm 정도인 단단한 회백색 융기. 저 볼록테는 좁쌀 같은 거거든요. 정점이 각막 쪽으로 향해 있는 삼각형 모양이라 대충 그렇다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보통 11에서 20일에 자연 치유되면 결막 플리텐 줄치고 흉터 남기지 않는다. 각막 플리텐은 삼각형 흉터를 남깁니다. 결막은 반투명에서 점막으로서 흉터를 남기지 않겠죠. 각막 플리텐은 약간 깊이 들어가니까 삼각형 흉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알레르기 결막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